이제 정리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14번째 벌써, 그쵸? 14번째. 지난주에는 호남 지역, 특별히 가장 큰 지역이었던, 그리고 가장 먼저 왔던 지역, 그 전주라는 곳에서, 그리고 그 옆에 군산이라는 곳에서 북부 지역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역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제 그 남쪽으로 요 7분들이 오셔서 선교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이게 이제 전주 선교사들이 사역하다가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셔서 묻히는 전주 예수병원 뒤편에 전주 선교사 묘지예요. 그러니까 양화진에만 선교사 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선교사의 묘지가 있다는 것. 자, 요 분들이 전라북도를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 속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밑쪽으로도 해야 되겠다. 전라도라는 곳은 전주만 있는 곳이 아닌데 우리 밑쪽에도 복음 전하자.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이 전주, 이 사역 계속하고요. 일부 선교사님이 나주라는 곳에 가요. 나주. 전라도라는 뜻은 전주, 나주가 합해서 전라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 이름 다 이렇게 제정됐어요. 여러분, 경상도를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는 어떤 도시일까요? 경주, 상주. 네. 여러분, 사전 지식이 없어도 통박으로 이거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통박을 한번 더 시험해 보세요. 충청도는요? 충주, 청주, 거보세요. 진짜 그 뜻이에요. 완전히 그 통박을 못을 받기 위해서 강원도는요? 강릉, 원주. 니들 몰랐지, 그지? 몰랐는데 지금 통박을 맞히는 거잖아, 지금. 신났어요, 지금. 평안도는요, 평안도. 평양, 그렇지? 양이야, 그러니까 평양, 한 도시 있고, 평안도시, 안은 뭘까? 모르면 우리나라는 주자를 많이 붙이면 거의 다 맞아. 안주. 황해도는요? 광주, 그렇지? 해주, 그렇지? 이게 톡박이 지금 신났습니다. 우리나라 도의 이름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도가 이름이 지어졌을 때 그 당시 그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전라도 밑에 나주는 옛날에 후백제 시대에 아주 큰 도시였어요. 이 나주의 흐름을 이렇게 커가지고 선교사들이 나주에도 가자. 그래서 누가 갔느냐? 유진벨이라는 분이 가셨어요. 유진벨, 오웬이라는 이 두 분이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개척자예요. 유진벨, 오웬. 자, 오웬이라는 분이 나중에도 나오고요. 다음 주에도 나올 거예요. 그 오웬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소개하고요. 유진벨 이분은 나주에 갔는데 실패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주에는 아주 유생들이 아주 극명하게 서양 문물들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이 나주 유생은 우리나라 정말 유명한 단체예요. 근데 유생들이 정벌 들었는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집을 사서 거기서 무슨 선교 사역을 한다더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누군가가 그에게 우리나라 집을 팔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집한 사람을 수소문해서 집한 놈을 끌고 와가지고 선교사 앞에다 꾸라쳐놓고 너 잘 들어. 너 이거 집 안 돌려주면 집한 놈은 우리 손에 죽는다.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 돌려주면 그 사람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선교사 돌려줘야 돼요? 그래도 버텨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의 선교 전략이에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 돌려주고 너무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선교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제 나주는 안 되겠다. 나주는 실패된 곳이다. 공식적으로 선교부가 땅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결정 나자마자 얼마 뒤에 나주 바로 옆에 목포라는 조그만 항구가 자유무역항이 돼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항구가 더 커지니까 여러분 외부 인구들이 굉장히 유입됐겠죠. 그럼 도시가 커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때 결정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주를 시작하게 했는데
근데 나주 실패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목포로 가려고 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함이었구나. 그래서 목포로 가는 거예요. 도시가 점점점 커지니까. 그게 여러분 극렬 유생단체도 없고. 그래서 전라남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는 목포라는 곳이었어요. 목포. 그럼 목포는 뭐지? 목포는 항구다. 조그만 항구였는데 지금의 항구처럼 커지는 항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 대성공을 맛봤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가서 뭘 하죠? 학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자, 이거는 지금도 있는 양동교라는 교회예요. 목포에. 이거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오래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포의 최초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양동교회. 양동이 교회는 아니에요. 양동교회. 자, 여러분 건축 양식이 비슷하죠? 교회하고 이거하고 이건 학교예요. 학교. 교회하고 학교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정명여학교가 되어져요. 목포. 그리고 그 학교 교훈이에요. 교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의 학교. 이게 학교 교훈이라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남학교도 세요. 영흥고등학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 그 도시에 가서 학교 사역을 할 때는 꼭 남학교, 여학교를 따로 세워요. 영흥은 지금 남녀공학이 되어 있는데, 자, 목포가 안정이 되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돼요. 두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와요. 계속. 특별히 이 목포 이 정명여학교에 갔을 때 이게 여러분 선교사 사택이었어요. 사실은 사택인데 지금도 학교에서 쓰더라고요. 요게 음악실이에요. 음악실. 요게 이제 2층에 박물관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용도 목사님하고 전에 방문했을 때 정말 거기서 음악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교에서. 이렇게 2층에 박물관을 가려면 그 길을 지나치려 가야 되니까 음악 선생님이 애들 피아노 치면서 노래 가르쳐 주다가 우리 둘이 올라가니까 누굴까 하고서 이 사람이 피아노 치다가 나오시더라고요. 난 정말 특이한 음악 선생님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누구다 뭐 다 설명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수업하는데 뒤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봤어요. 손님 왔다고 선생님이 그 반제 대표 G하는 아이를 불렀어요. 선생님이 반주하고 여러분 교가를 부르더라고요. 교가. 우리 왔다고 두 사람 왔다고 교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가 가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 교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이 여학교 누가 세웠는지 알아? 그랬더니 다 몰라요. 다 몰라. 한 아이가 손 들더라고요. 서선교사님이 세웠대요. 서선교사님. 그분이 여자 선교사님 스트래퍼라는 선교사예요. 스트래퍼.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서만 부르면 서교사 이렇게 답변하는 아이 한 명 봤고요. 이제 흐름은 그렇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목포가 가장 먼저였어요. 근데 이 목포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 이제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이 목포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한 가지 정보를 들어요. 선교사들이. 이때가 제 기억으로 제 머릿속에 1897년도로 아는데 이게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요 즈음에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이렇게 여러분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전라도라고 불렀는데 전라남북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도청하면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전라북도 도청, 전라남도 도청이 세워져야죠. 전라남도 도청이 광주에 세워져요. 이 말은 이제 광주가 더 커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목포 개척자 유진별 오웬이 그래서 두 분이 또 광주를 가서 개척하자. 그래서 광주에 온 거예요. 이게 이제 광주 양림동이라는 곳인데 유진별 선교사님 집을 새로 만들고 1904년 12월 25일 성탄절날
이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광주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선교 시작점이 1904년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지금도 이런 교회 선교사가 세운 교회의 흐름을 가지고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말이 있지 뭐 광주 제1교회도 이 교회가 뿌리다. 이게 양림동에 있어서 양림교회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양림교회는 또 세 개예요. 교단이 다 나눠져가지고 우리 합동측도 있고 통합측도 있고 기장측도 있고 다 자기들이 원조라고 얘기를 해요. 예, 시작점은 같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찢어져서 분할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흐름만 같다. 그것만 알아주시고 또 광주에 오니까 학교가 세워졌겠죠. 어디 가든지 선교사가 가면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 세워진 남학교는 지금도 있어요. 숭일 학교예요. 숭일이라는 학교예요. 숭일. 숭일이라는 뜻은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숭자가 들어가는 학교가 많이 있죠. 숭실, 숭의 이거 다 선교사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숭자 들어가면 이건 선교사 세운 학교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여학교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여학교는요 이름이 좀 특이해요. 수피아라는 학교가 돼요. 수피아. 지금도 있어요. 수피아. 수피아? 요즘 아이들은 언어 유희 수비야? 수피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수피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정확히 얘기할게요. 스피어인데 왜 스피어라는 이름이 수피아라고 이름이 만들어졌냐면 이 학교 세웠을 때 한 분이 미국에서 많은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헌금해 주신 분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학교 이름을 짓고 싶어요. 근데 헌금하신 분이 그러지 말래요. 굳이 그렇게 하려면 사실 얼마 전에 내 여동생이 죽었는데 내 여동생의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 여동생이 스피어였어요. 스피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외국어로 사람 이름이라든지 또 학교 이름이라든지 외래어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다 우리식으로 바꿨어요. 자, 기억나요? 언더우드는 한국 이름이 뭐였어요? 원두우 이렇게 불렀죠. 법칙이 있어요. 법칙. 한자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원두를 우리말로 바꾸는데 그 한글로도 쓰지만 한자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스피어 이거 전혀 여러분 한자로 쓸 수 없는 음역이거든요. 수피야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그래서 한자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수피아. 이 수피아는요 여자 고등학교는 농구로 유명해요. 농구 잘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글씨 보이죠? 보이는 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수감사절에 풍문학교에 가는 수피아 여학생들, 앞에 가는 학생들은 하나님께 바친 호박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여학생들은 다 호박을 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밑에는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호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요 차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호박 이고 예배드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고요. 그 수피아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사진이에요. 좀 봐봐. 군대 같지 않니? 오와 열이 정확히 맞춰. 그러니까 여잔데도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줄을 맞춰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습이 다 똑같아요. 통일돼 있어요. 머리 딴 것도 복장도 적어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 졸지도 않는다는 거. 자, 강주 제주원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의사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면 당연히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주 땅에 의사가 오니까 무슨 병원을 세워졌어요? 예수병원. 이 광주는요 처음에 이름을 광주 제주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아니 세웠어요. 서울 제주원 이름처럼. 지금도 이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 이름이 바뀌었죠. 기독병원. 광주 기독병원. 지금도 사역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주 제중원의 일대 원장은 놀란이라는 선교사예요. 놀란. 이 놀란 선교사는 광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놀란 나머지 일찍 가셨대요. 그래서 2대 원장이 섬기신 2대 원장이 여러분 윌슨이라는 분이에요. 윌슨. 테니스 윌슨 말고 스펠링은 같아요. 윌슨. 윌슨인데 한국 이름이 우일선 선교사예요. 이분은 의사였어요. 이분이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여수애학원을 세우신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의 아들도 의사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또 그 애학원에서 또 사역도 했고요. 다음 주에 요 선교사 자녀들이 살아생전에 찍어서 인터뷰했던 동영상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강주 기독병원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광주 5.18 사건 여러분 아시죠? 5.18 사건이 벌어졌을 때 광주 시민들이 거의 정말 많이 죽어갔고 또 많이 다쳤을 때 이 병원에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광주 양림동이라는 곳에 이곳이 다 있어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회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다 돈 주고 사셔서 그 지역에다 병원, 학교, 교회를 다 세우시는 거예요. 한타운이에요. 한타운. 자, 이 사진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유진벨의 와이프 영어 그렇게 적혀있죠? 이름은 위더스톤이라는 분인데 유진벨이 목포와 강주를 개척했는데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대성공을 맛봤어요. 유진벨이 참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성공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1901년 여기 목포 코리아 이거 말은 목포를 개척하고 있었을 때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일찍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라도에서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거든요. 근데 1901년도에는 전라도 땅에 선교사를 묻을 만한 그런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 사람 묻을 그런 기반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시신을 배에 실어서 서울, 그러니까 인천을 통해서 제물포항을 통해서 서울 양화진까지 와가지고 이 사진은 양화진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 선교사님 돌아가셨을 때 이런 자리를 두고 가셨어요. 어린 자를 두고 가셨는데 요 딸이요 요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윌리엄 린튼이라는 분이에요. 윌리엄 린튼. 자, 오늘 주제는 이 가족이에요. 이 가족. 린튼이라는 이름을 잘 보십시오. 린튼. 적어도 영어는 못 쓴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자, 그럼 이분의 한국 이름은 뭐냐? 린튼, 인돈 이렇게 불러요. 린튼이 인돈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인돈 우리말로 한자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린튼은 사실상 성이었는데, 그죠? 성이에요, 성. 이름이 아니라 성이에요, 성. 성인데 이 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성과 이름을 다 썼어요. 인돈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선교사님하고 요 어린 딸 샤롯벨하고 선교사가 결혼하는데, 자, 결혼해서 장년이 됐던 사진이에요. 저 여자 샤롯벨은요 늘 공식 석상마다 한복을 입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외국인이라는 호칭도 갖고 있고, 이분이 린튼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왔느냐면 군산이라는 곳에 왔어요. 군산. 자, 이 린튼이 미국에 있었을 때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조지아 공대 그 과에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미국 자동차 회사 GM에 여러분 합격한 사람이에요. GM. 지금도 이런 우리나라는 GM 대우 있죠. 대우 GM. GM사에 이분 취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선교사가 조선의 선교 이야기를 나눌 때 너무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GM사 취직 안 하고 우리나라 선교사 온 거예요. 전라북도 군산에. 그리고 이 여자를 어디서 만나느냐면 지금은 익산이라고 부르지만 옛날 이리역이라고 했어요. 이리역. 어른들은 알 거예요. 이리역에서 이 여자를 만났어요. 처음 만남이 그게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봤고요.
나중에 미국에서 또 만났어요. 근데 이 린튼이 이 여인을 보고 늘 측은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17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일찍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아기 때 엄마가 선교수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고모 도움으로 이 여인은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아빠는 재혼했고.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나도 일찍이 부모를 여였는데 그러면서 사랑을 하게 돼요. 나이 차도 많아요. 남자가 8살이란 말이에요. 그 8살을 극복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요 분들이 군산과 또 전주에서 교육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남학교, 여러분 전주의 남학교가 신흥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여학교는 기전이라고 있고, 자 열심히 사역하는데 사역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전주, 전라도 지역엔 아직까지도 대학교가 없었어요. 대학교가. 충청도만 있어도 충청도에 전라도 사람들이 가서 대학을 다니면 될 텐데 충청도도 없는 거예요. 대학 가려면 서울을 가야만 했어. 그 시기에 이 선교사들이 우리가 학교를 세우자, 대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이 당시 미국 남장로교였으니까 이 교단부에서 그런 추천 도시가 몇 개냐? 그래서 4개가 나왔어요. 대전, 전주, 광주, 순천이 나왔어요. 이 4개 도시, 그래서 한 도시씩 이렇게 투표해서 제일 점수가 낮은 도시를 자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순천이 잘렸어요. 결국 어디로 결정되냐면 대전이 됐어요. 대전. 그래서 대전에 이분들이 학교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학교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이 대학교 지금도 있어요. 대전에 한남대학교라고 있어요. 한남대학교. 자, 원래 이름은 한남이라고 짓진 않았어요. 제일 먼저는 대전에 세웠기 때문에 대전대학교라고 세웠어요. 이름이. 자, 변천사를 얘기해 줍니다. 대전인데 선교사들이 평양에다 숭실이라는 학교를 세웠거든요. 숭실. 지금 서울에 상도동에 숭실대학교 있어요. 그쵸? 숭실이라는 학교가 밑쪽으로 내려오면서 대전과 숭실하고 합병을 했어요. 두 학교가. 그래서 학교 이름을 숭실의 숭자, 대전의 전자, 그래서 숭전대학이 됐어요. 근데 숭전대학을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 숭실은 대전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우리 서울로 올라가겠다 해서 합병된 걸 깨고요. 서울로 숭실대학교를 따로 세웠어. 그러면 숭전이라는 이름의 원뜻이 이제 파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바꾸는데 우리 원래 이름 대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대전 하려고 했는데 대전대학교가 이미 세워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전이라는 이름을 짓고 대전대학교에서 세워버린 거예요. 그 이름을 또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국 공모에서 발탁된 이름이 한남이라는 이름이에요. 한남대학교가 지금도 이렇게 오정동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이 학교 설립했을 때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아프면 또 가서 치료하고 왔다가 또 건축하고 공학도 출신이라 또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이 건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이 한남대학교 가보면 오래된 건물이 지금도 튼튼히 남아있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이게 정식적인 대학 설립이 되는 건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안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분이 초대 이를테면 지금 말로 표현할게요. 총장을 역임을 해주셨어요. 문교부에서 인정된 그 연도에 이분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일찍 가셨는데, 자, 이 선교사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참 이 사모님 참 힘들었겠어요. 아들만 넷 낳았어요. 아들만 넷. 아들 넷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제 친구가 아들 셋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사모님 너무 불쌍해. 맨날 애들하고 치여 사는 거 보면 힘들어요. 넷 낳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요분은 유진벨의 딸이죠? 요분이 인돈이에요. 아버지가 인씨니까 자동적으로 아들들은 인씨가 됐고, 자,
셋째 아들. 자, 하살표에 있어요. 이분은 영어 이름이 휴예요. 휴. 진짜 영어로 휴. 그래서 인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인휴학동. 그래서 이 인휴가 무슨 사역을 하냐 봤더니 인천 상륙작전 할 때 해군 장교로 참전하시더라. 우리나라에 전쟁 6.25 전쟁 때. 자, 이분이 전쟁 다 마치고 나서 53년 된 애기가 3명 있었거든요. 이 세 아이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와요. 미국에서. 자기 부모님도 선교사예요. 그쵸? 선교사 자녀였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일찍이 어렸을 때 익혔기 때문에 이분은 미국에서 파송받고 와서 금방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55년 된 한 명이 더 늘었어요. 4명이 됐어요. 57년 된 5명이 됐고요. 60년에 6명이 됐어요. 이 6명 지금도 다 살아계시는데, 자, 여러분, 요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 스티브라는 분이에요. 영어 이름 스티브. 그래서 한국 이름이 뭐냐? 인세반이라고 불러요. 인세반. 요 둘째 아들이 주축이 돼서 자기 할아버지 유진벨이 우리나라 입국한 지 정확히 100주년 때. 자, 할아버지가 그럼 언제 왔느냐? 1895년도에 왔어요. 그럼 100주년은 몇 년도예요? 1995년도에 4대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유진벨 재단을 만들고 이 재단이 북한의 엑스레이 검진차, 엑스레이, 또 결핵약 이것 여러분 보급해준 사회 단체가 이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북한에 수십 차례 왕래를 하신 분이에요. 누구하고요? 여러분 이분 동생이에요. 임용환. TV에 자주 나와요. 다음 주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정말 우리말 잘해요. 자, 아까 제가 오전 예배 예화를 드렸죠. 임유 선교사님 예에 들었죠? 그 임유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 임요한이 봤을 때 누군지도 물어보기도 힘들고 막 그런 저를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몰라서 미안해요. 한국 사람 처음 봤는데 내 팔짱을 딱 끼고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어머니는 안 계시네요. 그랬더니 엄마가 미국에서 발 부러져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교회원 안에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지금도 있거든요. 가서 차 마시고 다가하고 왔어요. 완전히 순천 사람이에요. 전라도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순천 놈이에요. 이렇게 소개해요. 자, 이 가족 4대에 걸쳐서 지금도 북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열매가 지금도 있는데 몇 달 전에 제가 열방대학 강의하면서 어떤 탈북 여성분이 쉬는 시간에 나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우리 동네에 어떤 엑스레이 검진차가 온 날이 있었어요. 근데 안 아파도 다 의무적으로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나도 찍었어요. 근데 나도 몰랐던 병이 엑스레이 검진차 그때 찍어가지고 발병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빨리 나았다고 그 탈북자 여성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해요. 그때만 해도 유진벨 재단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유진벨 재단은 이름으로 가진 않아요. CFK라고 이름을 하는데 어느 단체인지 몰랐죠. 그 탈북 여자도. 근데 탈북하고 나서 보았더니 이 집안이 우리 북한에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목사님 내가 이 얘기를 갖고 간증하고 다녀야지. 교회 불러서 나 초청하면 내가 이 얘기 갖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유진벨로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사역하는 집안입니다. 이분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국제진료소장이에요.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이분이 그 사역뿐만 아니라 뭐 코이카 같은 국제봉사단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외국에 살다가 응급 상황들이 벌어져요. 누가 다치고 아프면 어디다가 이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인류한 이런 분들이 이런 비상 연락망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벌어질 때 한국의 이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선교지하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안 맞으니까 얼마나 이분은 새벽녘에도 전화 받아야 하는 그런 고달픔이 있는 거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잠 거의 자는데 지금 누가 발 부러졌어요 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화 받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분은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전화하는데 그 전화하는 사람이 이 인요한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화하게 되고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분이 한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분은 전화하게 되고 새벽 4시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따 시불러. 시방 몇 시인데 전화하고 지랄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이해됐나요? 전라도 사투리로 쓰시라요. 그리고 제가 전라남도에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전라남도에서 아따 시벌놈 이건 욕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게 그 지역의 특성이에요. 목사님도 단에서 욕하니까 나도 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분은 순천 사람, 순천 사람. 순천 요즘도 자주 내요. 자주. 인요한이요. 자기 병원 진료실에다가 걸어두고 여러분 요 사진을 걸어두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순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나예요. 이게 동네 누나예요. 동네 누나. 친구고 이 추도 예배 때 가봤더니 친구들이 여러분 인요한의 아버지 29주기 그 추모 예배를 친구들이 함께 드리고 있다. 여긴 믿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분들. 애라니까 좀 이상했죠? 저보다 훨씬 위에 어리신인데 이 사진을 걸어두고 왜 사역을 하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추억은 순천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향수, 자기 모든 정서가 순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병원 관계자들은 맨날 욕한답니다. 이 사진 속에 거지 새끼가 있다고. 제발 그런 거 걸어두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굳건하게 이거 걸어두고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순천에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처럼 똑같이잖아요. 한국 학교 다니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시골 마인드거든요. 똑같이 한국 아이들처럼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의 속이 상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국적은 미국인데 영어를 못해. 그만큼 한국 아이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어 가해 선생님까지 붙여줘요. 그런 사건도 벌어져요.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지금도 재밌지만 옛날 얘기는 더 재밌어요. 이분이 자라면서 중학교를 입학하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더 이상 얘를 순천에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대전에 있는 한남대 옆에 국제학교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에 사역하다가 한국에 오면 그 선교사 자녀들이 이 한남대 국제학교에 많이 입학해요. 그 국제학교에 아들이 입학하는데 자기 친구들은 순천에 중학교를 입학하고 자 저도 그랬어요. 저희가 중학교 입학할 때는 머리를 빡빡 밀고 중학교를 입학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순천에 학교 다닐 때 머리 빡빡 미는데 나는 대전에 와서 국제학교 왔으니까 밀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순천에서는 의리를 빼면 시체예요. 친구들이 머리 깎는다고 자기도 머리를 빡빡 밀고 국제학교에 입학하는데 자기는 의리지만 학교 입장에서 반항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어요. 공부도 일단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데 무슨 공부를 잘했겠어요. 공부 못하지. 맨날 애들 두들겨 패지. 두들겨 패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국제학교 이게 다 외국인 애들이에요. 이 외국인 애들이 한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도 한국을 욕하고 한국 사람을 욕하고 하니까 이 순천놈이 열받는 거예요. 껍데기는 미국 사람인데 알면 순천이니까 네가 뭘 알아 하면서 한국을 폄하하는 외국 애들을 그렇게 두둑이 패버린 거예요. 알고나 까불라고.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등치는 또 좀 커요 이게.
이런 것도 전라남도 쪽에서는 주먹 자랑을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험난하게 큰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분이 잘못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 입장에서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자르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썼어요, 사실. 아버지는 목사고 선교사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정말 이 대전에 불림을 당했어요. 제발 애들 교육을 좀 잘 시켜달라고. 우여곡절 끝에 인류한이 졸업을 했어요, 사실은. 중간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 인류한이 졸업할 쯤엔 올 A를 받았어요, 올 A. 그래서 대학교도 입학하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인류한이 대전에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태권도장 가서 태권도를 배워본 거예요. 그 태권도로 국제학교 아이들 자기가 가르쳐줬어요. 한국은 이런 거야 하면서. 외교 사절단이에요, 이를테면. 그 정도의 여러분 정서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분이 대학교를 연세대 의대를 입학했어요. 1980년 연대 의대를 입학했는데 사실상 올 A를 받았지만 연대 의대를 들어갈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입학했느냐? 이 당시는 외국인 특례 입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입학이 됐어요. 근데 이런 80년 5월 18일 이 광주 사건이에요. 광주 민주화 운동. 이분이 1학년 되자마자 장기 흉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분은 저 말죽거리, 지금 양재동이죠, 양재동. 말죽거리에서 자취를 했던 사람인데 장기 흉교하니까 뭐하러 거기 있어요. 부모님은 다 순천에 있으니까 순천으로 어렵게 내려왔어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군인들 막 지키니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어렵게 순천에 왔는데 자기 친구들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광주에 다녔던 친구들이 지금 광주 난리 났다는 얘기를 얘기해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인류안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궁금하면 못 참는 성질이에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찝차를 갖고 있는. 이때만 해도 외국인이 타는 차는요 고유 번호가 있었어요. 넘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넘버판이 우리나라 일반 차량은 다르니까 여기 자기가 운전하고 자기 친구를 앉혀놓고 강주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짜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들이 우리를 지키고 못 가게 하면 나는 미국 대사관 직원, 너는 통역관. 그렇게 해서 입성했어요. 그리고 직접 그 인류안이 광주 사건을 다 목격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죽이는 장면을 다 보여요. 여러분, 외신 기자가 그때 광주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전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라서 기사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류안이 다 불려들고 이 사람이 영어로 다 인터뷰해 준 거예요. 이때는 영어를 잘했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영어 잘해요, 지금은.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외국에 기사를 쓴 거예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은 몰랐지만 외국 사람은 광주 사건이 벌어진 걸 알았어요. 자, 이 말은 계엄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인류는 어떤 놈이에요? 죽일 놈이죠. 저놈 때문에 외국들이 다 알게 돼가지고 엄청난 압박이 심한 거예요. 미국이 압박하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계엄군의 입장에서는 여기 요 인류는 죽일 놈이 돼버린 거예요. 저놈 잡아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떴어요, 진짜. 미국이 좀 대단한 나라인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국민이 위협을 당하니까 여러분 대사관에서 비행기 한 대를 준비해놔요. 그래서 인류한테 비밀리로 이렇게 해서 너 이 비행기 타고 빨리 한국 떠라. 안 그러면 너 붙잡히면 죽는다. 미국 대사관에서 그런 첩보전을 해요. 인류한이 정말 고심 끝에 그 비행기 안 타고 난 한국에 남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비행기 타고 떠나면 자기의 꿈, 의사라는 이 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가 어떻게 입학한 거예요? 특례 입학인데 또 어떻게 입학해요? 또. 그러니까 이 인류안이 남기로 결정해요. 나오면 불이익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 다닐 때 내내 24시간 형사가 미행을 했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유급도 했고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 사람. 이런 이때만 해도 여러분 그 의료 시험 뭐라고요? 면허 시험
요걸요 한자 혼용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말 할 줄 알아도 한자는 또 많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교수님이 가면서 1번, 2번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했대요. 그만큼 어떻게든지 어렵게 의사가 됐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의료면허를 제일 먼저 받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임요한. 그리고 작년에는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신 분이에요. 미국 국적하고 우리나라 국적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 국적을 준 이유는 그분의 공적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요. 이분이 인휴라는 분이에요. 인요한의 아버지. 자, 제가 오전에 얘기했는데 이 선교사님 농어촌 교회를 약 5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다가 1984년 4월 10일 날 음주 운전자의 차에 여러분 위에서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순천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 강주 기독병원 그래도 그게가 더 크니까 그 병원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서 택시에 태워서 그 인류 선교사님이 강주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말은요, 그 당시 순천에 119 구급차만 잘 뭐가 다 갖추어졌던 그 구급차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없어서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지인들이 안타깝게 여겨요. 구급차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성금들이 보내와지는데 이 성금을 받았던 이분의 부인 임애자라는 우리말로 임애자라는 이 사모님이 자기 막내 아들 임요한에게 불러서 네가 의사니까 이 돈 갖고 화물차를 개조해서 구급차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119 구급차가 그래서 개조가 돼서 만들어지는데 이 재단에서 우리나라에 119 구급차만 약 3,000대를 보급해줬대요. 물론 지금은 안 하겠죠. 우리나라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소방제청에서 다 하는데 옛날에 그 일을 감당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런 119 구급차조차도 이런 선교사의 흐름 때문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인류 선교사님 묘지예요. 이 순천 기독교렉 요양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 광주 선교사 묘지에 묻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 묻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을 때 사모님이 반대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 요양원에 거의 다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 가까운 이곳에 남편을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원 바로 밑에다가 인류 선교사의 묘지를 여기다 묻고요. 그래서 만들었고 제가 엊그저께 여길 다녀온 거예요. 여기를. 그때 오전 말씀에 예화 들었던 그 얘기도 그때 들은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구급차만 만들어지면 뭐예요? 여러분 그 구급차 안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사람이 응급할 때 여러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요한이요 너무 멋있는 사건을 벌여져요. 인요한의 외삼촌이 미국의 9.11 구급교육위원이었어요. 인요한의 외삼촌이.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얘기해서 외삼촌 와서 우리 교육 좀 해줘요. 그래서 외삼촌이 몇 명 더 데려서 미국에 와가지고 순천에서 제일 먼저 소방공무원 구급교육을 제일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천 소방공무원들은 자부심이 있대요. 우리가 제일 먼저고 또 제일 잘한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제가 그 인류선교사 묘지 하완들을 봤어요. 어느 단체가 이분 29주기를 추모하기 위해서 하완들을 보냈나 봤더니 순천 소방제처 하완도 있더라고요. 이런 뿌리를 갖고 있어요. 자, 인요한 그의 할아버지 유진배 목포와 또 강주를 개척했던 그의 사위 린튼이라는 분이었고 그의 아들 그의 또 아들들 이렇게 해서 4대에 걸쳐서 쉽게 사역한 선교사 가정입니다. 예, 유진배 선교사님 아픔도 많아요. 여러분 이분의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은 양아지에 묻혔죠? 여러분 둘째 부인도 이 강주에 묻혀 있어요 지금. 둘째 부인은 19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19년도.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가까운 제암리 교회가 있어요. 제암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세운동했다고 해서 일본 군인들이 그때 안에 가둬두고 다 총 쏘고 불질러서 죽여버렸어요.
전도교인들하고. 이번 3.1절이죠. 이번 3.1절을 제가 제한리교회 어떤 팀 이렇게 안내하다 보니까 그 며칠 전이었거든요. 제한리교회 앞에다가 똑같이 제한리교회 사이즈로 만들어 놓고 나무판대기 또 지푸라기 해놓고 그걸 준비해 놓더라고요. 저는 확신했어요. 저거 3.1절 때 저다 불질러서 그거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 제한리 사건 조사하러 가시다가 기차간에서 기차고 이분이 타고 갔던 차고요. 충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진벨 선교사님이 둘째 부인, 재혼해서 오신 그 둘째 부인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또 한 분 뒷자리에 앉으신 분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진벨 부인은 둘째 부인은 광주에 묵고 첫째 부인은 야화지에 묵고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픔 속에 그 자녀들이 계속 대대로 우리 민족을 지금도 섬기고 있고 북한도 섬기고 있고 이런 뿌리를 보셔야 돼요. 이런 흐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전역이 또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이런 거구나 깨닫고 우리가 도전받고 또 우리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로 또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